안녕하세요. 조일진쌤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는 ITQ 한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제일 먼저 시험 환경을 작성하는 부분을 알려주었습니다. 편집 용지 설정과 문서 입력 설정에 대해서 공부하였고요.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용어가 있었는데 문서를 만들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처음에 정의한 페이지 설정으로 환경이 고정이 됩니다. 간혹 그러한 설정으로 바꿀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책을 만들 때 책의 표지와 같은 경우 책의 표지는 책의 앞쪽 표지 그리고 뒤쪽 표지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제본해야 될 기본적인 사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파일로 두 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 표지와 안에 있는 내용 두 개의 파일로 관리를 한다면 관리하기가 파일을 관리하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한 개의 문서 내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페이지 설정으로 문서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구역 나누기입니다. 구역을 나누면 나누어진 구역 간 서로 다른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페이지 설정을 각자 할 수 있는 것이죠. ITQ 시험에 3개의 페이지에 정답을 기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기능평가, 두 번째 페이지에는 기능평가 2,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로 총 3개의 페이지로 문서를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야 하고요. 오늘은 각 페이지를 구분하는 방법과 답안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설정부터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공통 부분에 대해서 네모나게 쳐놓은 빨간색 네모로 쳐놓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즉 우리는 3개의 문서를 정답을 기재를 할 때 아래 한글에서 1개, 2개, 3개의 페이지를 구분을 해서 정답을 기재를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기능평가 1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문제 1번과 2번을 문제 1번과 2번을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기능평가 2라고 하는 영역으로 문제 3번과 4번을 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모든 문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다 통합해서 작성을 하는 세 번째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래 한글에서 빈 문서를 하나 실행을 합니다. 빈 문서를 클릭을 해서 제어를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클릭을 해서 문서 안에 비어있는 영역에 클릭을 해서 커서를 위치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문제 1번에 해당하는 1 그리고 컴마 점을 찍고 엔터키를 한 5번 정도 누르세요. 두 번째 문제 2를 입력한 후에 엔터키를 2번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데요. 이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보통 다음 페이지로 넘길 때는 엔터 이렇게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와 페이지 간에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축키로는 Alt, Shift, Enter 키 3개를 동시에 눌러서 구역 나누기를 하거나 아니면 쪽 탭에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영역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구분을 하면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실행을 하면 빈 문서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비어있는 영역에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문서의 빈 영역으로 제어를 옮기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일 그 입력 상태를 상태를 기다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듯이 페이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단축키를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F7번 키를 누릅니다.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암기가 안 되면 시험지를 또 다시 쳐다봐야 되죠. 위쪽은 여백을 10으로, 머릿말은 10으로, 왼쪽 여백은 11, 오른쪽 여백은 11mm, 그리고 꼬릿말은 10mm, 아래쪽에 있는 영역도 10mm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용지의 종류는 기본 세팅되어져 있는 A4 그리고 세로 방향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합니다. 그러면 전체 용지 사이즈가 정의가 되어졌고요. 자, 우선 문서에 그 이전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이지만 우선 기본적인 글꼴 서체는 함초론 바탕 서체를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서 숫자 1번을 하고 점을 찍습니다.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5번을 누르고요. 숫자 2번 그리고 점을 찍고 엔터키 하나, 둘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엔터키가 적용되어져 있는 이 위치에서 우리가 정답을 기재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 화살표가 꺾어진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보기에 가보면 문단부호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문단부호가 엔터키는 하나의 문단으로 아래 한글에서는 엔터를 하나의 문단의 종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단부호로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엔터키에도 이와 같은 간혹 키보드에 이렇게 생긴 키 모양이 보이는데 엔터키에는 그래서 문단부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 편집으로 가서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Alt, Shift, Enter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다음 페이지로 구역 나누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쪽 탭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쪽 탭으로 이동을 해서 도구 모음에 가보면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자, 구역 나누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Alt, Shift, Enter라고 하는 단축키도 보이고요. 그리고 쪽이라고 하는 탭에 선택 버튼이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 아래쪽에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영역이 보입니다.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역 나누기 클릭하게 되면 마지막 엔터를 기준으로 해서 구역 나누기가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고요. 페이지가 이렇게 다시 구분되어졌다면 자, 이와 같이 1번 문항, 2번 문항 만들어지고 구역 나누기가 실시되어졌다면 두 번째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3번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5번 그리고 다시 4번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2번 누릅니다. 그리고 구역 나누기를 다시 한 번 더 실시를 하고요. 그러면 3번과 4번 문항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이후에 5번에 두 번째 엔터 친 위치에서
여기 위치죠. 이 위치에서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역 나누기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로 제어가 이동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위치죠. 여기에서 다시 3번 점 엔터 하나 둘셋넷 5번 그리고 4번 문항에 정답을 기입을 할 곳 엔터 하나 둘 누르고요. 다시 쪽 탭으로 이동을 해서 구역 나누기 클릭해서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는 여기죠. 세 번째 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5번 입력을 하죠. 자, 세 번째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여기에 보이는 구역수라고 하는 구역이라고 하는 거 보이는데 지금 구역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 5번에 대해서는 5번이라고 하는 항목을 적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문서 영역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 구역으로 이동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자, 좀 위로 올라가서 3번과 4번 사이에 여기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클릭을 하고 난 뒤에 아래쪽에 보면 구역 3개 중에 두 번째 구역에 제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구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세 개의 구역 중에서 첫 번째 구역으로 이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상태 표시줄에서의 모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가요? 네, 첫 번째 페이지죠. 세 번째 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마지막 페이지 구역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구역이 나누어져서 세 개의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문서가 제대로 답안을 기입을 하기 위한 기본 세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위에 보면 지금 이 문서에 대해서 처음 한글 문서를 열면은 빈 문서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목 표시줄에 보일 거예요. 이 이름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답안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 그리고 이름을 기입을 맞추어서 파일명을 정의를 해야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자, 답안 파일 저장하는 방법이죠. 자,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 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을 해서 답안 폴더에 있는 ITQ라고 하는 폴더에 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어집니다. 이 ITQ 폴더 내에 수험 번호 빼기 성명이라고 하는 파일명을 만들어서 아래 한글 문서로 등록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3개라서 3개의 파일로 저장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죠. 자, 수험 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서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수험 번호, 성명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0점 처리됩니다. 자, 8자리 수험 번호와 빼기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페이지에 커서가 위치하고 있을 건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과 페이지 업을 동시에 누르면 첫 번째 페이지의 커서 첫 번째 줄로 이동을 합니다. 자, 제어를 맨 처음으로 이동을 한 뒤에
저장하기를 이용을 해서 수험번호 이름의 조합으로 저장하시면 될 거예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올 거고요. 자, 문서에 ITQ라고 하는 폴더에 자,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 그리고 저장 버튼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마지막에 제어가 세 번째 페이지 제어가 있겠죠. 컨트롤 오른쪽 키패드 왼쪽에 페이지 업 키가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하단에 컨트롤과 페이지 업을 누르면 첫 번째 페이지 맨 첫 번째로 커서가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혹은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단축키 Alt S 키를 눌러도 됩니다. 강력한 추천은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 거지만 수업은 저장하기 메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클릭할게요.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라고 하는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왼쪽 창에 문서에 가면 ITQ 폴더를 찾아볼까요?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파일 이름 수험번호는 임의의 수험번호를 넣겠습니다. 1, 2, 3, 4, 5, 6, 7, 8 8자리 수험번호를 입력을 하고 빼기 선생님 이름을 넣을게요. 최일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 하고 나면 제목 표시줄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라고 하는 한글 문서가 세팅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10분에 한 번씩 혹은 정답을 쓰고 난 뒤에 한 번씩 Alt S키 단축키를 중간중간 눌러주시면 저장이 계속 이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질 겁니다. 수시로 저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페이지 설정에서부터 답안 파일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